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위대한 동양 사상책 러너는요, 공자가 14년 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고요. 중국의 유명한 역사책 사기는요, 사마천이 중국 대륙을 7번이나 돌아다녀서 썼다고 합니다. 또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책은요, 쿠바의 혁명을 성공시킨 체 게바라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쓴 여행기인데요. 이처럼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에겐 여행이란 중요한 계기가 있었네요. 특히 사마천이나 체 게바라는 20대 젊었을 때 여행의 깨달음 이후 인생의 판도가 확 바뀌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젊었을 때 여행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여행에 대한 모든 것, 특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 서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쁜 대학생분이죠. 차수영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수영 씨는 남한에 와서 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여행을 한 2번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는 다닌 두세 번 것 같아요. 정도? 네. 아까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은 제주도에 한번 다녀왔고요. 해외여행은 제가 그게 놀러 간 게 아닌 대외 활동으로 또 선교 활동으로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식으로. 어느 나라에 가셨어요?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필리핀에서 뭐 말레이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언젠가 방송 시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그 사회복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네, 근데 맞습니다. 여행도 하고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수용 씨는 국내 여행은 어느 곳에 가보셨어요? 저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면 아름답죠. 제주도. 제주도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가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제주도가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어떤 것들을 돌아다니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제주도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귤 따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귤 농장에 들어가서 바구니를 들고 제가 따고 싶은 그 엄청 많은 귤나무 중에서 이제 따고 싶은 귤을 따고 먹고 싶은 귤을 막 따먹으면서 거기서 귤 따기를 하고 그 귤을 또 가지고 집에 왔던 그 경험이 가장 그래도 체험 활동이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북한에서 귤이 우리 한반도에서 난다는 걸 몰랐어요. 어디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서 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국내 아니고 해외잖아요. 근데 해외 가려면 우리가 꼭 소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권. 여권. 네. 근데 그 여권을 내고서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여권을 처음 발급받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여권을 처음 발급받을 때 기분이 이제는 나도 해외로 갈 수 있는 건가? 자유가. 이제는 저희는 거기서 평양에도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뭔가 제가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거는 수영 씨뿐 아니라 저도 이제 여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 여권을 우리는 여권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다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뭐 평양이나 국경 지방에는 특별 그런 지역이어서 그 이렇게 출장 증명서나 여행 증명서가 없이는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로운데 저는 그걸 되게 야 이게 진짜 너무 꿈 같다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 그건 우리 당연한 권리야. 우리는 이렇게 해외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어디 가고 싶어 하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들을 우리가 여행 그다음에 또 내가 어디 가서 살고 싶다 하는 그곳에서 살고 싶은 것 이게 이동의 자유 이런 게 있어요. 이동의 자유.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인권을 그 침해할 때에는 이동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이동을 하면 여행증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자기네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가고 싶은데 해외 여행을 가도 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어디 가서 살아도 되고 이런 이동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는 당연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게 누려야 될 권리. 그래서 우리 세계 인권위원회 인권 선언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영토 내 나라의 영토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하는 것이 인권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남한에서는 내가 이제 해외에 나가겠다고 이제 여권을 만약에 발급을 할 때 뭐 공공기관이죠.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누구나 자유롭게 떼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제가 평양이나 어디 가겠다고 할 때는 합법적인 절차보다는 그 취급자한테 뇌물을 보여야 그 여행 증명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남북이 많이 대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수용 씨가 이제 대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들이 이런 여행 문화가 처음에는 이렇게 배낭 여행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배낭이라면 우리 지긋지긋하잖아요. 감자 배낭, 까리 배낭. 근데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낭 여행이라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진짜 자유롭게 또 배우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배낭여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90년대 그 초반 90년대에 초에 1세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배낭여행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과 이 대학생들이 배낭에다가 짊어지고 자유롭게 내가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그 나라를 배우러 가기도 하고, 근데 경비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돌아다니는 경비인데, 사실은 이제 젊어서 사서도 고생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방학 되면 배낭을 보고 유럽이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기차 타고 다니면서 새우잠도 자고 여러 게스트하우스라고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거점에 게스트하우스라고 있는 데 가서 같이 혼숙도 하고 그러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낭여행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면 조상의 묘는 분명 남조선에 있는데 해외를 다 가더라고요. 예, 해외여행을 다 가시고, 저는 처음에 그 문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조상묘가 여기 있으면 추석에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 해외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해외여행이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힘을 충전할 수 있는, 해외 가서 조금 여행을 하면 또 힘을 받아가지고 또 일상에서 살고 이런 문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많이 다니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그 작년 통계로 보면 3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계 6위예요. 해외여행으로 이렇게 출국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닌 사람이.
근데 우리 이 남쪽에서는 80년대에는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86년에 서울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88년도에 올림픽, 서울 올림픽 이러면서 국제화가 이제 이 나라 남쪽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개방해야 되겠 하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되겠고 하면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요. 응? 그래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80년도에는 어떤 사람만 다니냐면 공무원,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7장 정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1988년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네. 조금 어느 그렇죠. 간격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막 자유화를 지키지 네. 않았던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80년대에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권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잔액증명서를 떼었어요. 통장에. 네. 그래서 우리가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됐거든요. 88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89년 1월 1일자로 해외여행 자유 풀었단 말이죠. 법으로 제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이게 제정되기 전에는 2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통장 안에. 그래야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조건이 있네요. 네,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네, 저희 여권. 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요즘에는 뭐 해외여행을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명절날 제사 차례 안 지내고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배합이 될 때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게 경제적 여유도 있지만 이제 북한 사회라는 그 시스템 안에 주민들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게 되면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눈하고 코가 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렇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린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안 보여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게 여행의 자유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해외 여행 말고도 이제 국내에서도 비행기뿐 아니라 이제 KTX라고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날아다니는 기차죠. 그 KTX가 정상적으로 막 뛰잖아요. 그래 그 KTX를 타고도 국내 여행을 막 할 수 있는데 수영 씨는 KTX를 타고 국내 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있으세요? 기차. 네, 고속기차. 네, 최근에 KTX를 한번 타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행을 간다는 목적하에 타본 기차가 아니라 저희가 세종 쪽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네.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 KTX를 타게 되었거든요. 확실히 빠르고, 네, 확실히 진짜 가는 속도가 북한이라면 한 3일 걸려 갈 그 거리를 몇 시간 안에 몇 시간, 진짜 1시간 안에 후딱 가버리니까 너무 이게 좋은 세상이구나. 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이 아니래도 우리가 기차를 타면서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에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KTX면 그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할 때 현송월 북한 단장이 타고 와가지고 와 진짜 남한이 철도가 잘 됐더라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KTX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너무 잘 구비가 됐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제 수영 씨 이제 여행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나는 이런 게 참 좋더라. 근데 이런 건 참 놀랍더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세요? 여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고 좀 생각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 돌아다니면서 도로가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은 도로가 너무 좋잖아요. 대꼬복고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대꼬복고가 없어요. 예. 네, 대꼬복고가 없고. 대꼬복고라는 게 이제 길에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길들이 깊어가서 그러니까 파인. 대꼬복고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없고 시골길 심지어 시골길을 가도 이제 포장도로가 다 되어 예. 있더라고요. 북한과 좀 그게 너무 달라가지고 예. 너무 이제 차를 탔을 때도 그렇고 진짜 여기서 나도 운전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또 차만 있고 어딜 가든 차만 있고 돈만 있으면 네. 핸드폰까지 이게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그 지도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으로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핸드폰만 있으면 또 주소 찍고 뭐 찍고 내비만 키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여행 다니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안성맞춤이다. 안성맞춤인 것 사실 같습니다. 북한에는요, 저희도 보면 도중 식사란 걸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차가 출발하면 정전이 되니까 세오라 네오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것도 이제 빨라야 막 한 주일 보름 걸리니까 도중 식사를 이따만큼 싸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핸드폰 하나면 검색하면 맞아요. 인근 맛집이 다 나오고 하니까 그냥 몸 하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만 하나 우아하게 갖고 가면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정말 뜨뜻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카드. 예, 플라스틱에 비닐로 만든 카드인데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은데 저도 KTX를 타봤고 고속버스도 타봤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기차나 버스들이 사람이 만땅크로 차야 가요. 근데 여기는 의자들이 절반 이상 뱉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사람이 없어도 그 시간대에 맞춰 근원거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번저에 나올까? 막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예, 막 놀랐어요. 수영 씨, 네. 예, 사람들은 예, 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지 네, 궁금해요. 제가 생각해 저는 힘들 때 여행을 가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갑자기 답이 안 나오는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너무 지쳐 있거나 할 때 자신의 그 힐링, 그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일상에서 네. 힐링을 받고 싶어서 여유로움을 갖고 싶어서 그러면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찾는 것. 여행은 자기 모습을 새롭게 다시 찾는 거거든. 새로운 환경에서 그 뭔가를 그 조건에 맞춰서 나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재인식하는 것. 그래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어딘가 가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찾는 거죠. 가리워진 자신을. 그러면 이왕이면 한마디 더 네. 질문할게요. 앞으로 뭐 국내가 되든 해외가 되든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아까 저보고 해외여행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평양을 2번씩이나 갔는데 빼놨어요. 내가. 근데 왜 빼놨냐면 네. 나는 거기가 해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 국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국내죠. 근데 저는 사실은 또 거기 평양을 한번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거기를 한 2번을 갔다 왔는데 옛날 그 모습 내가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얼마나 이렇게 변했고 또 어떻게 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려졌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한번 다시 보고 싶고 그래서 또 다시 평양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 네. 우리 수영 씨는 또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저는 국내인데요. 저는 판문점에 가보고 싶거든요. 민족 분단의 상징이죠. 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저희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판문점 답사 신청자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탈북민은 안 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네,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행이란 과연 뭘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마디씩만 듣고 마쳤으면 합니다. 수영 네. 씨에게 여행이란? 저에게 여행이란 추억이다. 센터장님께 여행이란?
배움이다. 오. 새로운 환경에서 세상과 자신이 만나는 재인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늘 우리가 가면 새로운 데를 찾고 새롭게 나를 다시 재인식하는 그런 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누가 물어보지 않지만 제가 알아서 대답을 할게요. 네, 저에게 여행이란 행복한 가출이에요. 네, 일상에 그냥 다람쥐처럼 채바퀴처럼 돌다가 그냥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집을 나가서 불량행위 한다는 건 아니고요. 행복한 일상의 가출이에요.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궁금한 그것이 여행의 시작일 듯 싶어요. 그래서 여행은 꿈꾸는 자의 몫일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고생해준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